시장의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는 김종효의 픽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 흐름 한마디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이사님이 꾸준히 고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점을 높이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어제 2,806선까지 올라온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근데 지난달까지는 보면 2,700선에서 스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2,7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거듭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증시는 보시면 눌러놓고 계속 오후장에 들어올리면서 어쨌든 2,800선에 근접해 있고 2,800선은 쉽게 넘었다 쉽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자체가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지수 기준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수급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외국인의 편식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는 것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계좌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의 핵심 포인트는 지수 레벨은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갔으나 개별 종목의 전반적인 변동성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이어질까요? 이런 흐름? 지수가 이제 큰 폭의 진폭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은 실적 발표를 또 확인하고 다시 가거나 조정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턴어라운드 나오는 종목군들은 또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다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 다만 그 레벨이 지난달에는 2,600선 초반에서 2,700선 초반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2,800선 레벨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수 레벨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드는 그런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섹터는 실적 앞두고 어떨까요? 밸류업 기대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 찾기가 쉽지 않은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 이후에 거의 3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금융주가 꽤 견조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어요. 꾸준했던 밸류업의 대표주자다라는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기존의 주도주가 쉬고 있어서 그걸 대체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꽤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쉬었어요. 그런데 역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종목에 대한 편입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뭐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없겠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이들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뭐 배당 수익률 외에는 크게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주가의 상승도 생각보다 느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가져갈 만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주, IT 종목이 쉴 때 그래도 이 내수주라든지 은행주가 받쳐주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IT나 이런 종목군들이 쉬어갈 때 은행주라도 버티면서 시장에 조금 뭔가 활력을 주면 지수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저는 포트폴리오 안에 한 10% 이상 정도는 반드시 좀 편입해야 되지 않느냐. 뭐 대표 종목인 KB금융을 포함해서 하나금융주주 같은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김종효 이사님이라면 한 10% 정도의 비중은 금융주로 가지고 있으면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금융주 일단 오늘의 핫한 섹터로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될 섹터는 무엇일까요? 김종효 이사가 어지러운 시장 안에서 이 섹터를 오늘 점검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잘 나가고 있을 때 체크포인트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밸류업, 앞서 금융주에서도 봤지만 자동차가 상반기에 밸류업으로 대단했었잖아요.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반기 이제 8월 28일 날 아마 인베스터데이, CEO 인베스터데이가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오늘 자동차 업종을 선정한 것은 6월 달까지 반기의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기 판매량에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살펴보고 뭐 잘 나가고 있고 뭐 주가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이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매매를 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라는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주 6월까지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6월만 놓고 보면 다소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또 상반기 전체로 보면은 역대 최대였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어요. 일단 6월에 부진했던 이유에는 내수 부진했고요. 미국을 제외하면 글로벌이 둔화됐는데 뭐 얼마나 좀 부진했던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보면 6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반기 전체를 놓고 네. 보면 좋았는데 6월 달에는 작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조금 해 보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량 자체가 일단 레벨이 꽤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YOY로 나타나는 주가 변동의 모멘텀은 양사 모두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나 모두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측면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뭐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도 나름 마진을 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양질의 마진을 보이는 내수가 10% 이상 꺾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외도 미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탄력이 급격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꽤 견조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점유율도 올라갔는데 세계 3대 시장이 중국과 미국과 유럽인데 과연 뭐 중국은 거의 이제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장이 네. 됐고 뭐 유럽의 탄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상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동차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밸류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업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6월에 부진했던 내용들, 내수가 위축됐다라는 포인트, 미국을 제외한다면 글로벌 시장 자체도 부진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주입니다. 밸류업 이외에 본업 하나 더 저희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미국도 인센티브와 재고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최근에 좀 상승한다라는 내용을 봤던 것 같던데 다시 좀 꺾이나요? 인센티브가 너무 올라서 문제죠. 왜냐하면 아마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일단 조지아 공장을 만들어서 조지아에서 생산해내서 그와 관련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네. 어쨌든 지금은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조금을 얹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보조금, IRA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뭐 법인이나 렌트 차량이 아니라면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팔 때는 스스로 이제 많은 프로모션을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전체적인 인센티브의 추이가 업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021년 정도의 수준으로 전부 올라와 버렸고요. 네. 그래서 인센티브는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파는데 그만큼 돈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마진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일정 부분 메꿔준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재고 레벨이에요. 자, 재고 레벨이 그동안 꽤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적정 재고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 대비해서는 레벨이 꽤 올라와 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들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에 가장 민감한 할부 상품인 그것도 장기 할부 상품인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앞으로 재고가 조금 더 쌓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직은 산업 평균보다 낮고 적정 재고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재고하고 인센티브 측면을 봤을 때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미국도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 봐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래서 나쁩니다가 아니고 이런 요인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 이게 위험 레벨로 올라가는지 지금부터 하반기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차가 올해 실적을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실적과 달라질 게 없다고 했어요. 회사 자체가 밝힌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서프라이즈가 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지만 의외로 실적이 덜 나오거나 둔화될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미국
그나마 남아있는 미국에서의 이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들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지는 밸류업 부분보다 더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나쁘다 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죠. 자, 세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자동차주인데 8월에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8월 28일로 확정이 됐는데 주로 뭐 재무제표나 경영 전략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화두는 이거예요. 주주 환원 정책 기대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일단 이미 6월 달에 열린 글로비스의 인베스터 데이를 보면 네. 어느 정도 공격적인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미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DPS를 올린다. 주당 이제 배당금을 올린다. 이런 전략을 발표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향후 전기차의 방향성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얘기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글로비스의 전체적인 이제 실적 추이를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타낸 것인데 지금 물류나 해운이나 유통이나 모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지표들이 너무 나이브하진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장기적으로 좋아지겠지만 현대차가 올해 전 세계 3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내년 가서 2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5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이브한 그런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정의선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선 회장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고 싶은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대차를 추가적으로 매력적으로 느끼기에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으로 상반기에 올랐고 하반기에도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본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주 안에서 그래도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님. 어떤 종목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을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요. 뭐 기아 EV3의 전체적인 판매량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기차는 볼륨 모델이 중요하다. 그래서 몇십만 대 이상이 대량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요. H1 만도는 중국 쪽의 비중이 늘어나는지 SL은 인도와 관련된 법인의 이익이 늘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는 이 세 종목을 자동차 업종에서는 가장 그래도 대표 종목으로서 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참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